네, 오늘은 최근 국세청 보도자료에 나왔던 주요 탈세 사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보도자료인데요. 주요 세금 탈루 사례를 포함하고 있어요. 일단 탈세 혐의가 큰 부동산 투자 관련 강사 및 컨설턴트. 최근 트렌드를 아주 잘 반영하고 있죠. 얼마 전에 이슈가 됐었죠. 부동산 투자 관련 각종 강의나 컨설팅을 진행하고 그렇게 받은 강의료에 대해서 수익 금액을 누락했다는 거죠. 사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희가 음식점을 가면 요즘 대부분 카드로 결제하거든요. 근데 강의는 어떻죠? 대부분 계좌이체를 받아요. 심지어 계좌이체를 본인 계좌로 안 받고 중간에 다른 통로를 하나 더 두죠. 그게 이제 수익 금액을 누락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본인이 직접 다수의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불법 전매랑 다운 계약을 했대요. 세금을 탈루하려고. 부동산 관련 강사 L씨는 400채나 갖고 있네요. 아파트랑 오피스텔을. 그 총액이 900억 상당이래요. 상당히 많이 갖고 있네요. 근데 그 취득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하다는 거죠. 이분은 분명히 물론 이제 자기 돈일 수도 있겠죠. 근데 누군가한테서 위탁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유리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인터넷 카페 및 동영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강사들, 이분들이 강의료를 신고 누락했다는 거죠. 사실 이런 경우는 아주 많아요, 주변. 이런 부분이 많지만 이런 분들도 반드시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강사분들이 계좌이체를 받고 나서 이 계좌가 세무서에 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주요 세금 탈루 사례, 미성년자들을 위주로 했거든요, 이번에는. 자녀가 있어요. 특별한 소득이 없는 A가, 이 자녀죠, 미성년자, 고액의 이자 소득을 얻고 있어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해봤더니만 부친한테 분산해서 증여받은 거죠. 이렇게 조금씩 현금을 분산해서 자녀한테 준다면 이거 자체를 알긴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이걸 알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리고 쉽게 추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주 흔하게 있는 실수예요.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 주는 거. 내가 자녀한테 5억짜리 아파트를 주고 싶어요. 그럼 증여세 얼마 나올까요? 꽤 많이 나오겠죠? 그 5천만 원, 6천만 원 나온 증여세를 내가 내준다는 거죠. 그리고 5억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는 거예요. 난 얼마 줬죠? 5억짜리 아파트도 줬지만 그거에 대한 취득세도 내가 납부해주고 증여세도 내가 납부해주고.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현금으로 납부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당연히 현금을 알 수는 없겠죠. 알 수 없겠죠, 당연히. 몰래 내가 만들어 놓은 현금으로 현금 납부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할까요? 이 자녀한테 출처가 없잖아요, 자금 출처가. 없으니까 아무리 현금으로 입금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누가 해 주겠어요? 너무 당연한 생각의 결과 아닌가, 이건.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증여세뿐만 아니라 증여세 금액이 작아도 걸리는 거예요. 3천만 원이어도 당연히 그 3천만 원 미성년자가 어디서 나나요? 취득세는 너무 당연하겠죠. 그리고 특별한 소득이 없는 고등학생 남매 B, C가 고액의 이자 소득을 얻고 있대요. 그래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해봤대요. 뭐 부럽긴 하지만 자금 출처 조사에 착수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현금을 조금씩 준 거예요. 당연히 모르겠죠. 초등학교 때 지금까지 조금씩 고등학교 때까지 현금 준 거 어떻게 아나요? 근데 그거를 정기예금에 예치해 놓은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되면 이분 임대 사업자잖아요. 이 사업장까지 세무조사가 확대될 수 있어요. 이 현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현금을 어디서 나왔는지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소득이 없는 10살짜리 초등학생한테 고액의 이자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사를 딱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대응했냐? 그거는 증여한 게 아니라 차명이다 라고 한 거예요. 사실 차명 계좌면 요 이자 소득에 대해서 90%지만 사실 그 금액은 크진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과세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로 나가는데 여기서 크게 못 건졌으니까 이렇게 가서 요걸 건진 거 아닐까요? 이와는 별도로 이 거래 내역을 봤을 거잖아요. 이분의 금융거래 내역. 보니까 사실 주택 취득자금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취득자금, 온전한 취득자금은 아니겠지만 일부가 분명히 갔을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구입대금을 증여했네요.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증여해도 잘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역추적하면 걸릴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리고 이거는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많은 분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회장이 친인척 명의로 명의 신탁한 주식이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해서 주가 급등이 예상되니까 미리 미성년자인 자녀한테 사전에 우회 증여한 거예요. 그리고 개발 사업이 딱 시작돼가지고 막대한 이익이 발생해서 주식 가치가 급증함으로써 자녀의 재산 가치가 증가한 거죠. 세무서는 이걸 어떻게 조사했을까요? 주식 가치 내역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세무서도. 물론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비상장 주식도 전산으로 쉽게 돌려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갖고 있는 주식 가치의 변동 내역도 가치 증가분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성년자 자녀가 증여세 신고한 내역도 없는데 주식 가치가 갑자기 확 증가한 거예요. 왜 그랬나 봤더니만 이런 게 있는 거죠. 이걸 사실 세무서에서 이걸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아요. 이런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이게 관련 조항이 뭐냐면 재산 취득 후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예요. 이게 사실 흔한 경우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그 규정을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직업이나 연령, 소득, 재산 상태로 보아서 자력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자, 이게 미성년자겠죠, 사실. 그 사람이 재산을 딱 취득했는데 그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그 개발 사업이 시행된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많이 증가했겠죠. 그렇게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포괄하고 있는 규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잘 모르죠. 이 부분은 특히 더 몰라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내가 증여를 받지 않아도 특수관계인한테 돈을 빌리기만 해도 빌린 상태로 내가 어딘가에 투자한 거죠. 아니면 아버지의 집을 담보로 그걸 돈을 가져와서 내가 어디를 개발한 거예요. 이렇게 돼도 그 개발에 대한 이익이 증여세로 과세될 수 있다는 규정이거든요. 상당히 무서운 규정이죠, 이거. 그리고 사주 비회장은 미성년자 자녀에게 법인 설립 자금을 증여를 했고 미성년자들은 그걸 가지고 주식을 취득한 거예요. 근데 그 주식이 어떻게 됐냐? 5년 안에 상장해가지고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은 거죠. 이렇게 상장하면서 시세 차익이 엄청 났을 거예요, 사실. 이거 이렇게 세부적인 규정 모 회사를 통해서 만들어졌죠, 이미. 잘 확인하셔야 되겠죠, 이거. 그리고 법인의 사주 시회장은 미성년자인 손자한테 법인의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많이 낼 것 같으니까 명의신탁을 이렇게 해놓고 이 사람들이 매매하도록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보도자료 제목이 변칙증여 같은 단어가 나온 거예요. 편법 승계고 증여세를 탈루하였네요. 사실 이거는 분명히 이 매매를 가장하면서 분명히 친인척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평가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식 평가 가액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어떤 노력을 했을지는 주식 평가를 낮추는 방법들이 좀 있거든요. 임의적으로 낮추면서 아마 법인세 조사까지 같이 됐을 거예요. 여기는. 이게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간단히 한번 보면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등기가 필요한 재산, 주식 같은 거겠죠. 그 등기를 한 날, 그 재산가액을 명의자가, 그러니까 명의 위탁을 받은 사람이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불법 매매에 대해서 분명히 부당한 주식 거래로 아마 봤을 거예요. 주식가액이 약간 조정이 됐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명의신탁 이 자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증여받은 것으로 봐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